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은 그 이용구 네. 저 택시 안에서 네. 택시가 시동도 안 껐다 그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 네. 기사가 다 왔다고 네. 일어나라고 깨우니까 이제 맥살을 잡고 삐뚤은 모양이죠. 네. 벌겋게 뭐 이렇게 막 살이 부르튼 네. 그런 사진도 찍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경찰한테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이제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네네. 이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용구한테서 택시 기사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러죠. 네네. 이 카톡으로 불렀으니까 네. 전화 기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술 좀 깨고 나서 보니까 좀 있으면 뭐 더 큰 자리 갈 건데 아 공연이 이것 때문에 지장 생기겠구나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뭐 합의금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럼 뭐 택시 기사 입장에야 뭐 당연히 기분 나빠갖고 신고해서 처벌을 이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이제 뭐 합의금을 주니까 뭐 요즘 택시 장사도 안 되는 입장에서 뭐 합의금 받고 본인이야 좀 침묵하기로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랬는데 저 운행 중 기사 폭행 부분이 저게 당사자가 신고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이제 택시 기사, 이제 버스 기사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가법이 이제 새로 마련돼 가지고서 몇 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버스 같은 거에 이제 탑승하시면은 그 안내 이제 운행 중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하면 이제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의 죄는 이제 범죄는 당연히 그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그런 수사기관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밝혀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다가 네. 이용구가 이제 차관에 네. 임명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택시 기사가 운행하다가 시동을 끄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랬을 개연성이 아니 그렇게 이야기가 보도가 네, 되더라고요. 네. 그럼 시동을 안 있고. 껐다 하면 운행 중과 마찬가지 운행 상태로 중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법원 판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이제 뭐 그 택시기사의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 같은 부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그 차를 정차하기 전부터 좀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차에서 안 내리니까 이제 당연히 기사가 이제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내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건네더니 이제 그때서 본격적으로 아예 이제 멱살을 잡고 뭐 난리가 났다는 그런 것인데 봤을 때 당연히 기사 입장에서야 빨리 승객을 내려주고 이제 다른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이니 당연히 뭐 시동을 끄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대원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그다음에 고대 노동대학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제 판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판사 출신으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색깔이 있는 판사였죠. 예,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의 그 양웅형 네. 위원회 이제 지원 단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주지법 부장 판사하고 사법연수원 교수하다가 네.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2013년에 자기 이름으로 법무법인 LKB 예.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있다가 문가리 정권 들어서서 네. 다시 법무부의 법무실장으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엔 이제 나갔다가 네. 4월달에 총선 전에 네.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네. 이번에 이제 이 법무부 차관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용구 차관이 몸담았다고 하는 그 법인도 예. 그 법무법인도 현 정권 들어와서 뭐 사건 수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법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4월경에 이제 법무부 법무실장직을 그만둔 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올해 이제 12월까지 그 8개월 동안에 뭐 이제 원전 조작 관련돼서 백윤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의 변호를 하는 등 아주 뭐 열심히 또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2003년에 4차 사법 파동을 촉발한 인물로 네. 노무현 정권 들었으니까 네. 대법관 인선에 항의해서 네. 법원 내부망에 법관들 의견을 올리고 160명의 판사를 서명시켜서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네. 알려지고 있고, 당연히 뭐 이 칼라가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멤버들과 이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라고 좀 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선대위에서 활동했고, 추미애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까지 했네요. 네. 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추미애가 그 장관 지명될 때 법무부에 국장으로 있었죠. 네, 네. 법무실장으로 법무실장으로 있었던 거죠. 실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아가 그렇습니다. 추미애가 이제 장관 취임하는 걸 보고 나온 사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법무실장이라는 거는 법무부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거는 제가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전반적인 법무부의 아마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 법무부의 법무실장은 대대로 검찰의 주요 간부가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이걸 갖다가 판사 출신을 맡겠다 해서 당시에 화제가 됐던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대검의 감찰부장에 이제 환동수가 예. 지금 임명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도 이제 조국이 이제 임명했던 것처럼 이제 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법관 출신들을 이제 임명한 걸로 예. 보입니다. 자, 이 사람 주먹 좀 쓰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외에도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한테 사무실 제공을 했다라는 논란도 있고, 네, 맞습니다. 강남에 2주택 소유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채팅방에 뭐 이종건 네네. 완투 해가지고 네. 그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술 먹고 택시 기사한테 아무리 술이 떡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욕하고 주먹이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건 인성에 조금 뭔가 세팅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또 마침 그때가 좀 이렇게 조국 사태가 또 심각해질 때고 하니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제 어지간하면 택시기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시간 때문이라도 뭐 택시기사님들도 이제 시간이 자기 수입이 어떤 기준이다 보니 어지간하게 난동을 부려서는 사실 뭐 그냥 똥발 왔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이지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는 아주 좀 굉장히 심하게 난동을 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수사 반대 주장을 윤석열이 포함된 사색 술자리에서 네네. 만취를 해가 네. 스펙 풍화 씨는 네. 강남에는 다 저렇게 하는 거고 네. 사모펀드 투자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며 조국을 옹호하고 형이 정치하려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이후에 윤석열 포함 술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법무부 법무실장을 사임하고 나서 네. 이제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 이제 그 뭐 술자리가 있었는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총장 그 자리에 처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가 아마 이제 이용구 이제 지금 현 차관이 뭐 연수원 동기고 뭐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하니 뭐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고 10시쯤에 이제 그 서수동에 있었던 그 술자리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런 식의 뭐 형 아니었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지금 사법연수원에 윤석열이 늦게 되니까 동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법대는 선후배인데 네. 형 아니었으면 국이 형 그렇게 안 됐어 수사 왜 해 이렇게 술자리에서 만취해 가지고 그랬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저 처음에 좀 제일 뭐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정말로 검찰이나 이제 법조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속된 말로 끝발 날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찰이 어떤 사건을 이제 파악하게 되더라도 이제 유야무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이제 뭐 충돌 관련된 조정 문제에 관한 충돌, 그다음에 경찰들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언론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최근 한 15년 뭐 좀 멀게는 15년 뭐 가깝게는 10년 정도 오히려 이제 이런 사건에 뭐 검사라던가 판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경우들 좀 고위직에 있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 적발이 되면 오히려 좀 경찰에서 일부러라도 막 언론에 흘려가지고 사건이 확대되는 식으로도 됐던 것이 요즘에 사실 경찰의 최근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이용구 차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어떤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러면 지금 택시 기사의 진술은 뭐 중간에 반복 바뀌었다고 하니 최초 이제 112에 신고했을 때 통화 내역이 당연히 경찰에 남아 있거든요. 그 내역을 좀 통화 내용을 좀 공개하라고 했더니 경찰이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통화 내역도 지금 국회에 공개 못하는 웃기는 정말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날 술자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얘가 법무실장을 그만둔다고 환송하는 자리에 네. 법무실장하고 법무부에 파견된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간부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겨가 윤 총장 자택 근처에 한 술집에서 2차를 했다는 거예요. 윤 총장 불러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이 실장을 격려해달라고 연락을 했고 그래서 10시쯤에 이제 이 자리에 합류했는데 만취했던 이 차관이 윤석열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구기형 수사한 것 아니냐. 형이 아니었으면 구기형 그리 안 됐다. 윤과 이는 나이 차이가 이제 사부전선 동기지만은 윤은 79학번, 이는 83학번. 이제 사회 선배고 조국은 이용구보다 한 살 어리지만 82학번으로 한 학번 선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 장관을 강남에는 다 그런다 스펙 품앗이 그러니까 윤이 후배들이 있는 자리니 술 깨면 이야기하자 했는데도 계속 이용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니 참석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구가 조국 수사에 대해 크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리 그 검찰 내부망에 그래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 이용구를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조국 사건 문제로 이용구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래서 감정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좀 웃긴다라고 보이고 자 그래서 그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 쩐다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경찰이 이 사건에서 수사를 그 이용구에 대해서 상대가 처벌 불허한다 하고 수사 종결을 한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언론 보도도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과 형소법에 따르면 수사에 그러니까 범죄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만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사 종결을 처리했다. 그럼 내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아실 텐데요. 그 내사에 대해서는 이제 내사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사법경찰관리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0조 범죄 내사 그러면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인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내사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고소 고발, 그래서 뭐 피해자나 제3자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제 수사기관에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수사해달라는 그걸 표시할 때가 되어 있는데 내사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를 포함한 이제 어떤 언론에서
뭐 고위 공직자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이제 취재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론사가 고소나 고발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 또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일단 그 부분에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그 떠돌고 있는 언론 보도라든가 소문을 가지고서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인 강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을 내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용구 차관의 지금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것이 이게 내사가라는 것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가 이제 내사를 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 택시기사가 112에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범죄 피해자가.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본인의 연락처가 다 남고, 뭐 내가 누구란 걸 밝히지는 않으셨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연락처가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신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익명의 신고 또는 어떤 제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내사가 아니죠. 내사가 될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택시 기사의 신원이나 그렇습니다. 또 택시의 남바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렇게 확인하고 보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사가 아니라 내사로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신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가 아니라 이제 범죄 혐의가, 그래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이제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될 상황이지 내사가 진행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경찰이 내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택시 기사가 나중에 처벌을 난 원하지 않는다, 나 합의했다라고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특정인에 의해서 신고가 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으로 해서 피해자의 합의가 됐으므로 이것은 불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불기소 의견을 가지고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시켰어야 되는 사건인데, 저는 이 자체가 어떻게 경찰이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이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지금 내사 종결 자체가 이 담당하는 이 경찰들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거나 아니면 검찰에 그 사건을 송치해야 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의아스러운 거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20년 11월 초, 지난달 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구가 이제 그 차관으로 임명된 게 어디 12월 초에 됐나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전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신고되어서 이렇게 접수가 되면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검찰한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아직 그 법 적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이 관련된 예.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통의 112 신고는 다 수사로 전환을 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이제 검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이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데, 이거는 검찰한테 넘기기 전에 그냥 경찰이 알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아예 보고조차를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대가 지금 누군가 하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렇습니다. 몇 달 전까지 했고, 네. 이런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검찰에 보고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차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차를 위해서 정차했을 때는 그건 다 운행 중으로 간주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입구나 단지 내 도로가 교통과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이냐, 경찰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이 이제 문제인데 전체 사고의 66%가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당연히 그렇지 나타난 게 않습니까? 교통사고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찰상 얘기는 이제 늦은 밤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 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당시 요 구체적인 요 장소가 이러하니까 뭐 위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문제가 된 장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손석희 전 사장 같이 이제 문제가 됐던 그 과천의 이제 한적한 그 주차장 같은 곳은 정말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곳이니까 어떤 위험 발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 뭐 진입로든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도로든 상관없이 당연히 어느 순간에도 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험이 있다고 저희 당연히 추상적으로 판단을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판단도 정말 억지와 개변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피의자가 설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인 이용구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한번 하지 조사도 하지 않고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는 나는 이 사건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요. 네. 대한민국의 경찰이 뭐 이 앞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이 정치적인 풍향에 매우 가볍게 올라앉아 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건을 시키는 부분의 사건에 어떤 거는 충실히 하고 어떤 거는 덮어버리고 하는 부분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갈 때 우리나라의 법의 집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저번에 손석희 전 사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예. 요즘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심리를 하냐면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다, 상해 사건이다. 근데 예. 가해자가 이제 이용구 차관처럼 뭐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돈도 있고 이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요즘 법원에서는 그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냥 예전 같으면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해서 이게 합의가 있었구나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그 법원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주고 합의를 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상 간접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피해가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다 법원에서도 확인하는데 이 경우에 있는 같은 경우 어찌 됐건 뭐 그게 범죄가 뭐 그게 뭐 특가법이 적용돼야 될 문제니 그건 둘째 치도가서라도 어쨌든 힘없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이제 힘센 그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이게 가해를 가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지를 당연히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택시 기사만 떨렁 불러서 뭐 원하냐 안 원하냐 그런 거 뭐 확인하고 게다가 최근 또 합의서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합의서의 그 문안도 경찰이 썼다는 경찰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해당 택시 기사님을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 이런 거 쓰기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요즘에 어지간히 지금 대한민국에 뭐 아주 뭐 고령에 있는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전부 그래도 대부분 다 중등학교 이상 나오고 초등학교 다 졸업하신 분인데 그 문헌을 본인으로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현행법상 검찰의 그 지휘에 의해 검찰의 당연히 지휘를 받았어야 되는 사건이 경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얼렁뚱땅 내사종결 처리됐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사람은 입건조차 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게 참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검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사실 그래서 검사의 사실 굉장히 큰 그 권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치장 감찰이라 그래서 검사가 좀 때때로 부시에 이제 경찰서를 가서 경찰의 사건 처리 기록, 특히 이제 당직 사건 기록 같은 거를 열람하면서 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제 검찰 실무실 수부할 때도 검사님을 따라 한번 그런데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필요했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찰이 법과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처리한 사건들이 그래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그런 권한을 행사했는데 과연 이제 뭐 검찰 형사사법법이 개정돼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이 경찰을 사후로라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사라졌을 때 과연 이용구 차관 같은 사건이 이것이 늘어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게다가 지금 이용구 참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신들이 아예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 명백히 내사 종결을 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그렇게 처리해놓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용구 차관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오늘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청와대나 이용구의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에 청와대나 관계기관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참 이게 정말 그 형사소송법 등 이제 수사 관련 규정들이 개정돼서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에는 다 스펙 품앗이를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이용구 발언대로 그렇습니다. 지중해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일상화되어 합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쓰레기통에 가야지 법무부에 올 때는 아니다라고 보이고 또 이자가 지금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라는 게 사건의 본질인데 택시 기사 폭행 부분을 가지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마시키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래도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이용구 차관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법적 처리 결과를 떠나서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또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이거 명백히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뭐 택시 기사 당시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하셨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합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하게 이게 밝혀서 정말 그 공식적으로 택시 기사 등의 지금 대중교통 운행자들 운행 종사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스펙으로 자식 대학 보내고 다 공직에서 사모펀드 하는 놈들은 다 그냥 택시 기사를 패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완전히 진짜 욕 나오는 인간입니다. 네. 네, 자, 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갖다가 앉혀놓는 이 문가리 정권의 수준도 정말 한심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좌파인 척하는 것 세상도 웃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점 좀 예술적인 어떤 형태로 진짜 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한국의 좌파는 뭔 이런 좌파가 다 있는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